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한국미래문화연구소의 김세린입니다. 대독도 같이 하는 줄 알았다가 바로 질문을 드리게 돼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토론문이 있으니까요. 우선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연결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 전환은 그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체감하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관계의 증가가 여러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디지털 속도를, 전환의 속도를 체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러하겠지만 특히 교육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은 긍정적인 기대 효과만큼이나 우려스러운 문제가 가득합니다. 이 발표문들은 디지털 전환에 맞춘 학교 인문 교육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종국 선생님께서 챗 GPT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영어 교육의 장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발표 원고에 미처 담기지 못한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발표문에서 말하는 언어 습득이라는 게요, 기능의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외국어 교육의 목적이 외국어를 말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영어를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런 걸 돕는다는 것에 한정을 하면은 챗 GPT가 풍부한 보조 자료를 제공하고 시공간 안에서, 자유로운 시공간 안에서 연습할 수 있게 하는 이 인공지능이 더할 나위 없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한다고 할 때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보다 능숙하게 잘,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외국어 교육의 목적이 외국어 학습을 통해서 해당 외국어 문화를 이해하고 해당 외국어로 사고할 수 있고 결국은 인간의 성장이라는 교육의 보편적인 목적을 향한다면은 챗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능을 넘어선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지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글쓰기 프롬프트를 무한정 생성해서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목표 언어의 양적인 데이터 수집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작문 태도를 갖거나 혹은 그걸 내재화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일 수 있는지가 우선 궁금했습니다. 또 발표문에서는 교사들에게 유용한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계획, 답변, 어휘 확장, 컨텍스트 검토 여러 가지 등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유용성이 챗 GPT가 내놓은 답변이라면은 높은 신뢰성, 그러니까 그 답변 자체가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챗 GPT는 완벽하지 않고 잘못된 지식을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기도 합니다. 할루시네이션 현상은 딥러닝 현상을 극단적으로 많이 쌓아서 양적으로만 많이 늘려두었고 답변의 정밀함을 추구하는 확률 기반 모델로서는 아직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답변을 했을 때가 아니 영어로 질문을 했을 때가 조금 더 괜찮은 답변을 얻을 확률이 높고요. 한글로 특히 고전적인 지식을 묻는다거나 사람들이 많이 질문할 것 같지 않은 지식을 물었을 때에는 잘못된 답변을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낮은 확률로 잘못된 지식이 생성이 될 수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다른 지식으로 발전이 되어도 우리가 아직은 제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챗 GPT를 쓴다 안 쓴다 활용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하는 기능의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롬프트를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느냐를 교수학습의 차원으로 끌고 오는 게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고요. 이 연구에 대해서는 이제 기능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누락되어 있어서 첨언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견해를 청하고자 했습니다. 뭐 인간의 상호작용이나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같은 것들은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기능을 습득한다. 이걸 넘어서야 가능한 보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지고 원하는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진 그런 유능한 학습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수자가 강조해야 할 것이 기능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청해 듣고자 합니다. 마무리 단락입니다.
교육한다고 할 때 우리는 사회 변화에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챗GPT를 가르치면서도 활용을 하면서도 동시에 적절한 제안을 통해서 중요한 것, 정수만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자의 삶에 대한 이해와 성장 같은 것들이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라면은 선생님의 발표가 학교 인문교육의 한 활로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좋은 코멘트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에서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학습자가 어떻게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이끌어내는 건데, 이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의 그런 본질적인 목표를 헤아려야 되는데, 그 학습자들이 정보를 잘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발전시키고 또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마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 프롬프트 입력하는 그러한 능력을 뛰어넘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또 창의적인 어떠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또 그래서 교수자가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사가 어떻게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담론까지는 아직까지 교육부랄지 학교 당국에서 실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그런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이러한 학교 당국에서 또 교육 측면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적 또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보편적 목적을 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챗GPT 활용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탤 수 있을지 이렇게 걱정스럽다라고 진술해 주셨는데요. 이제 예전에 영어 교육하면은 단어 외우고 문장 해석하고 또 그 해외여행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여행 영어 책자 가지고 뭐 표현 뭐 50개, 100개 외우고 그렇게 영어 학습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시대는 챗GPT나 또그 파파고랄지 바로 번역해주는 그런 어플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진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의 측면들을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어 교육 시간에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언어적 의사소통적 기능 이외에 더 풍부하고 더 깊이 있게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마 이 영어 책보 또 GP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또 3.5 버전보다 4.0 버전이 훨씬 더 어드밴스된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4.5 뭐 어떻게 그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면서 굉장히 활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작문 학습자의 자발적 작문 태도에 긍정적일 수 있을까? 어, 그 전까지 학생들 작문하면은 정말 이게 문법으로 이게 관사가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이게 어순이 맞나 틀리나 대부분 그런 수준의 작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 원어민들이 쓰는 그런 컬러컬 현지 영어 더 컨텍스트에 맞는 문법을 뛰어넘는 그 맥락에 맞는 그러한 표현들로서 작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작문 능력 향상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요새 뭐 우리말로 시나 소설 같은 것도 챗GPT에서 얼마든지 그 만들어지고 최근에 책을 집필하려고 할 때 목차 관련해서 이렇게 챗GPT 했더니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컨텐츠 순서랄지 이런 부분까지 지워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우리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작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 예전에 우리가 영어 작문하면은 문장 수준
이었는데 이제는 더 폭넓은 맥락에서 그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영어의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도움을 챗봇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다 보니까 보다 교육의 본질적인 인문학적인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혹시 추가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선생님? 아니, 뭐 추가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이게 전공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전공은 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챗 GPT를 활용한 작문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과제를 챗 GPT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작문의 결과를 학생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가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어 교육에서 기능적인 측면이나 뭐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도움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선 인문학적인 어떤 사유가 필요할 때에는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우려 섞인 생각에 이런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토론해 주신 우리 김세림 선생님께도 수고하셨다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선생님 질문. PT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아까 이제 하 교수님 발표에서도 이제 교육까지도 이렇게 기술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나라 대학이 도태될 것 같은 그 걱정을 하셔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인문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챗GPT가 하도 뭐 관심을 많이 끌길래 도대체 어떤가 했더니 그 만든 회사가 오픈 AI라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AI 기술을 대중화하고 AI 기술 특정 기업이라든가 여기 독점해서 어떤 그 편차를 키우고 대중들의 어떤 그 디지털 격차 때문에 대중들에게 는 고통을 돕겠다. 이렇게가 출발했다면서요. 근데 요즘 보면은 거의 챗GPT가 독점을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 학자들까지도 소외를 시키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그 언론에서 챗GPT가 만든 문서를 보면은 표절률이 0%다 이런 그 보도를 기자들이 하는 걸 보고 저는 좀 분노했습니다. 그래 이제 AI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이거는 그 계산하는 앵무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인공지능이 무슨 굉장히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술 작품을 만들고 뭐 그림을 그리고 뭐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모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일 그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 그 김세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선생님 같이 이제 전공상에서 이제 영어 교육을 놓고 보면은 이건 충분히 그 보완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게 보완적이고 보존적인 그런 역할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 희망도 품고 있고 우려도 품고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챗GPT를 언론들이 표절률 10%다 이런 식으로다가 보도를 하고 한다면 지금 이제 선생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고급 지식인이기 때문에 챗GPT가 말하는 거짓말을 이해할 수가 있고 걔가 어떤 거짓말을 짜낼 때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짜는지 사실 그 경로까지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그 디지털 시대의 리터러시를 오늘 또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혀 문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챗GPT 같은 이런 그 툴에 의존을 한다면 그들의 문해력은 저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부를 하고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자료를 판단하고 진위를 판단해야 되는데 챗GPT는 그런 과정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선전에 속아가지고 언론들이 챗GPT는 표절 0%다 이래버리면 우리 대중들은 유튜브의 모든 뉴스를 그대로 믿는 것처럼 언제 그들이 자기 자신의 교양을 늘리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교양이야. 교양 이 시대에 와서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많은 책을 읽히고 스스로 자기의 사고를 기르고 자기의 판단력을 기르고 이런 시대에서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런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많이 그 사람들한테 과도한 신뢰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디지털 시대가 필요한 그 교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더구나 중요한 거는 챗GPT는 우리 같은 인간들이 그야말로 무식하게 책상에 앉아서 한 수작업에 의뢰해서 저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앵무새의 기능을 할 때도 있을 텐데 계산하는 앵무새의 기능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런 창의력이나 노력에 대한 기대도 줄 거고 보상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챗GPT 회사 오픈 AI가 만약 돈을 번다면 어떻게 7, 80%는 학교에 재투입을 해야 맞다. 그게 없으면 그 기능 아무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논의가 없어서 선생님한테 제가 그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가령 이제 영어 교육이라 그러면 영어 교육이 굉장히 특히 영어 교육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하 선생님이 내년부터는 미국의 애플이 만드는 회사가 바로 번역을 해줄 거다. 그러면 저는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언어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은 되게 깝깝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대체를 해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기댈 때 과연 우리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혹시 뭐 우려하시지 않은지 한번 여쭤보려고. 깊은 통찰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민했던 부분도 있고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아까 영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들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만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영어 교육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드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산업혁명 됐었을 때 그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을 때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또 그 이후에 새로운 여러 일자리랄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또 그 시대에 맞게 또 진화해 나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교수자로서 학생들에게 권위 있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그 학생들이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표절하는 지까지 미국에서 이제 아까 가짜 뉴스에서 이제 언론에서는 0%라고 했는데 실제 미국 페이퍼 학술 리서치에 보면은 그 표절하는 기계들이 잡아내는 게 굉장히 제한된 그런 리서치 페이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이 표절률에 대해서 표절 검사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교수자가 수업을 어떻게 이 툴을 이건 하나의 비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을 과도하게 의존했었을 때는 정말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가이드해서 평가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수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교육자들이 더 많이 더 많은 담론들을 많이 생산해내면서 우리가 앞으로 또 몇 년 뒤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새로운 담론들이 또 생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더 추가로? 아니요 됐습니다. 근데 어쩐지 챗GPT가 우리가 표절 따질 때
변조, 위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변조, 위조를 가장 정밀하게 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서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네, 소장님의 뭐 우려랄까요? 뭐 질문이랄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인문학 전공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이고 동시에 그 기술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아마 우려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챗GPT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서 오늘 사회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뭘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제 가입해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좀 이제 마감을 앞둔 원고가 있는데 뭐 들레즈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야 들레즈의 시간관에 대해서 말해봐. 그랬더니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라 이거 봐라. 그래서 제가 아주 그래서 유료 버전을 한번 써야 돼 볼까?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 오늘 학술대회장으로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초연결 정보, 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초연결 정보화 시대 인문사회 분야의 교육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여러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 그다음 뭐 기술이 교육에 어떻게 인문사회 분야 교육에 벌써 도입되고 있나, 뭐 그것의 적응 정도까지도 다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